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이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가 돼서 곧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된 내용을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보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지게 된 것은 지난 7월 24일 한 여성이 대구 중부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후 7월 31일과 8월 1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여성이 신고한 내용은 지난 7월 12일 새누리당 경북의 한 의원이 대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에게 호텔로 와줄 것을 10여 차례 이상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여성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거절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다음 날이 13일 오전에 또다시 전화가 와서 자신을 만나줄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날 11시께 이 호텔에 이 여성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11시께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던 거네요. 이 현역 의원으로부터. 이 여성의 직업이 보험 설계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보험 설계사인 이 여성에게 국회의원이 막 10여 차례씩 전화를 해서 호텔로 오라. 이것은 굉장히 의도가 명백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예, 오늘 대구지방경찰청 이상석 청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네. 예, 일단은
이 의원에 대해서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수사 내용으로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여성은 그동안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이제 신고를 했는 첫날 그날 1차 조사를 받았었고요. 네. 이때는 이 여성은 자기가 강압적으로 당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강제로 네. 옷을 벗기고 강압적으로 당했다. 그래서 네. 본인은 성폭행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조사에서는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2차 조사는 언제 있었죠? 2차 조사는 27일 날 있었는데요. 7월 27일. 예. 네. 25일과 26일이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는데요. 네. 이 사이에 이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을 만나서 이제 사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27일 날 2차 조사에서는 자신이 강제로 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자신이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빠져나오지 않았던 것은 강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3차 조사가 이제 7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네. 이날 또 2차와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강간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2차와 3차에서 예, 바뀌었기 때문에 화간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면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그 직접 소환을 하면 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경찰에서 이 의원 해당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경우에 소환을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예, 거죠. 예, 자, 그 얘기는 오늘 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했는 얘기인데요. 네. 예, 그 아직 일정은 그 소환 조사할 일정은 아직 그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경찰이 참 그러네요.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또 공개 소환은 안 한다 그러고 그렇지만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현역 네,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신분을 최대한 활용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건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이 여성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계속 전화를 한 게 벌써 19일 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뭐 10차례 이상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해서 강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성폭행한 뒤 3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당일 이 의원이 묵었던 대구 시내의 한 호텔, 이 호텔에서는 호텔방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네. 해당 국회의원이 술을 마신 채로 밤새 그리고 오전 11시쯤 이 여성이 그 호텔방으로 들어갔다는 걸로 볼 때 밤새 술을 마시고 이 여성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뭐 강제 추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30만 원의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 혐의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요.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성과 이 현역 국회의원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네.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분명히 성매매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돈을 준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여성이 30만 원의 돈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양측 다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찰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성의 신분이 보험 판매원 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험 설계사. 예, 보험 설계사면 어찌됐든 이제 남성은 국회의원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을 대상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10여 차례 이상 전화를 해서 호텔로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요소인데요. 이 사건 초반부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궁금증을 자아냈던 대목이 도대체 이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누구로 예. 밝혀졌죠? 예, 처음에 대구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네.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뭐 한 30여 차례 이상 전화가 왔었는데요. 네. 대구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지 이렇게 해서 전전긍긍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고요. 네. 경북 구밀갑 지역구에서 지난 2012년 초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심학봉 의원입니다. 아, 심학봉 의원, 대구 네, 그렇습니다. 경북 지역, 경북 예, 구미 경북 구밀갑 구미시 지역입니다. 경북 예. 구미갑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학봉 의원이 이 성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심학봉 의원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있나요? 예,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이후부터 심학봉 의원에게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요. 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네. 문자로 남겨놓기도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전혀 연락은 없었고요. 네. 예, 다만 지금 구미에 있는 심학봉 의원의 보좌관이 저하고 통화를 한 두세 번 했었습니다. 네네. 이 보좌관은 본인은 전혀 몰랐다, 금시초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 통화할 때는 아마 심 의원이 오늘 중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오늘 중으로 심학봉 의원이 이번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런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예,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예. 근데 아마 지금 다른 언론사하고 통화한 게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예, 본인은 전혀 강제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고 그런 일조차도 없었다. 네. 헛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헛소문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미 이 호텔에 CCTV를 확인을 했고요. 네. 11시에 이 여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11시 50분쯤 나오는 모습, 네. 그리고 12시쯤 심학봉 의원이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 CCTV를 대구 시내 그 호텔 CCTV를 통해서 경찰이 이 여성이 오전 11시에 그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이 여성이 네. 오전 11시 50분께 나오는 모습, 그리고 심학봉 의원이 정오, 그러니까 12시께 그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다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피해자 그렇습니다.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예. 것인데 심학봉 의원은 강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헛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일까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아침 새누리당 황진아 사무총장이 이 사건 관련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황진아 사무총장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성폭행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소문이 난무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과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네.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이번 사건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 의원을 비호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또 수사 집행도 누구도 승역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네. 심학봉 의원이 지금 경북 지역의 윤리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아, 지금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요? 아니,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이죠. 아,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이한성 의원인데요. 네. 오늘 제가 이한성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심학봉 의원이 윤리위원장을 맡지 않았느냐. 근데 윤리위원장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게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네. 이한성 의원은 아직 정식적으로 임명장을 준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중앙당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중앙당 조치를 보고 지역에서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던 국회의원이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보험 설계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죠? 정리를 네, 그렇죠. 해보면 뭐 그런 상황인 예. 것인데
장윤선의 팥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심의원은 경북 구미가 지역구인데요. 지역구에서는 좀 민심이 어떤 편인가요?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네. 왜 하필 우리 지역구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학봉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네.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성폭행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구 주민들이 이것을 반길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건 벌어지니까 심학봉 의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자아내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네. 이분의 행적은 주로 어땠습니까? 예, 심학봉 의원은 원래 고향은 포항인데요. 네. 하지만 구미 전자공고를 다니면서 구미가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MB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학봉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 예. 예. 예전에 2012년 11월인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95주년 탄신제가 구미에서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예, 그때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심학봉 의원이 금오산을 가리키면서 금오산은 2명의 대통령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 아,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으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거법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2012년 총선을 치르면서 네. 선거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신봉사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봉사단체가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직접 조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만들고 이제 선거 운동을 했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네. 선거를 위해서 만든 사조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벌금 300만 원,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에서나 지역에서도 심학봉 의원은 이제 끝났다. 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4일 날 대구고법에서는 네.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오프라인 활동을 했지만 사조직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심학봉 의원이 과거에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고향은 포항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탄신제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상당히 친박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당은 좀 그런 입장이고 야당은 심학봉 의원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이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예, 새정치연합에서 나온 입장이 있는데요. 네. 당장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둬라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명이나 이런 건 나온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여성위원회에 있을 텐데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윤리위원회가 전부 이 사태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SNS 네, 전체적인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SNS 반응은 일단은 누군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네.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혀라 이런 게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만둬서는 안 된다. 또 새누리당 S 국회의원 성폭행한 여성은 가정이 현 유부녀인데 네. 또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심의원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인과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요. 네. 자녀들은 둘 다 성인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그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성폭행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찰이 아까 뭐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피의자 신분인 만큼 관련돼서 사건에 대한 여론의 주목이 높은 만큼 수사의 속도를 빨리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